예,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면서 자영업 창업이 많은 나라일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고 질 좋은 창업이 많아져야 제대로 된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창업 현황을 보면 그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나 실제로 통계상에는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리는 즉 중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을 투자해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로 창업을 하시다가 6개월 정도에 폐업을 하는 이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 있다는 점이고요. 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지만 창조경제 정책에 그 유일하게 호평받는 대목이 바로 창업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기관 창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실패 안전망이 철저히 구축되어야 되겠다.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있었던 무한 책임 주식회사 제도로 변질된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를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한 책임 주식회사 제도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자꾸 새롭게 내놓으면서 관료 간섭이 들어가면서 창업자들의 눈길이 관료의 손끝을 바라보고 행정 서류 만드는 데 들어가지 않고 시장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지향적으로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혁신의 이 기본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김성식 의원입니다. 질 높은 창업을 위해서는 지금의 창업 생태계 환경을 사실은 매우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정부가 많이 설계해 놓은 인프라 위에 많은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좀 얹혀 있어요. 약간의 온실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벤처기업이다, 뭐 이노비즈다, 뭐 알 수 없는 영어들이 쫙 있는 이른바 신기술 벤처 등록 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기술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정부의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에코티 투자의 손실이나 뭐 몇 배 이익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상은 정책 금융의 지원 또 그 기준을 면피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어쨌든 정부 등록 구조 속에 우리 창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벤처기업 등록 제도가 없어질 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스타트업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몸살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그렇게 좀 적응이 되어 있고 스타트업 관련 뭐 여러 투자 회사나 뭐 정부 지원을 얻고자 뛰어다니는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부분을 멘토하는 분들이나 기존 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 높은 창업을 위해서는 한 번은 스타트업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1세대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 보다 좀 레디컬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결국은 질 높은 창업을 인커리지하는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대기업이 그냥 뭐 기술을 빼가거나 이렇게 인재를 그냥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 기업을 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뭐 삼성의 지금 핸드폰에 OS를 제공하는 그 안드로이드가 제일 먼저 안드로이드 그 기술을 팔려고 왔던 데가 삼성이었어요. 삼성이 노하니까 이제 구글로 가고 지금은 엄청난 비용과 생태계는 다 글로 가져가는 그 안에 쓰이는 비즈니스 생태계는 다 구글이 가져가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아직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자극하도록 좀 제도를 개선할 거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야만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새로운 후배 스타트업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뭐 김세현 의원이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말하자면 실패해도 다음에 좀 일어날 정도가 돼야 되지 실패해서 낭떠러지 뚝 떨어져 버리고 쟤는 안 되는 애야든가 뭐 신용불량자야 뭐 이렇게 낙인이 되고 나면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지에 대한 창조 없이는 창조 경제는 사실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경제가 혁신 경제로 가는 문제와 복지를 하는 문제를 자꾸 무슨 이렇게 상반된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우리 사회 이분법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복지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해서 다 안 된다는 이런 발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사업하다가 안 될 때 뭐 모랄 해자드만 없다면 얼마든지 복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좋은 스타트업이 다살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장이냐 분배냐 뭐 복지냐 뭐 규제 완화냐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혹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편가르게 하려는 좀 잘못된 정치적 담론들과 싸우는 문제도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1번이잖아요. 1번. 네. IT 업계에서 한 30년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창업의 질 좋은 그 구조는 뭐니 해도 에코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의 60년 역사를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창업의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60년 된 역사가 있고 거기는 정부의 기반 자금을 유입하고 건실한 민간 투자가 들어가고 실패도 용인이 되는 그 에코시스템이 살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가가치 높은 창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좀비 창업이라든가 또 세금으로 이루어진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이민아 이사님께서 늘 제가 존경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뭔가의 문제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저는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지금 국가정책의 R&D로 그냥 연구하고 개발해놓고 끝나버립니다. 이 국민의 혈세를 써가지고 그렇게 기술을 개발해놓고서는 그걸 민간기업에 이양을 해서 민간기업이 재창업으로 가져가도록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R&D에서 CMP, 즉 Commercialization and Profit 구조로 적극적으로 국가 세금을 민간으로 유입해서 청년들이나 실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까지 엣지를 넓혀야 된다. 두 번째는 민간 투자 유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은 펀드들이 있다 하지만 그 펀드 업체들은 대부분이 수익률을 6%까지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창업을 한 회사가 어떻게 수익률을 6% 높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공을 같이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민간 투자의 유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기업의 상생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과 경험과 수출을 해봤던 그 어른들의 우리 사회적 어른들의 그 많은 경험이 실질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또 자양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재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큰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구조조정 위기에 있으면 창업은 청년들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통산업 구조에서 이 작고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켜왔던 전통산업 구조에 있었던 이제 막 은퇴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위기에 있는 베이비부머 700만 세대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재창업의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22만 수험생이 몰리는 그 청년들을 기업으로 창업으로 자꾸 빠른 물고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에코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민관, 정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서두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대 국회 4년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까 김세현 의원님 말씀하시고 이인하 교수님 말씀하신 제도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이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 같은데 당시에 중소기업청이나 산업부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항상 맨날 창업 지원제도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모태펀드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했는데 실제로 실패한 사업의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추격 조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추격 조사해라. 왜 안 하냐?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재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봐야지 그냥 돈 주고 나가지고 망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실제로 절벽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뭐 거기서 그 상임위 자리에서는 아 그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지나가지고 보면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벽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그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 그 통계라도 갖고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없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재창업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그 기회를 주는 것, 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 기업 뭐 서너 명, 두세 명 데리고 하는 기업일 텐데요. 그 사이에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창업 안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서 34%의 임금을 받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54%가 이 정도 받고 있죠. 낙헌낙가 후려치기? 뭐 조금 기술 개발하면 대기업이 다 뺏어가죠. 여기서 누구 보고 창업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구조가 먼저 혁파되기 전에는 뭐 결국에는 이민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상생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그 구조가 혁파되기 전에는 창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하라고 해도 창업해가지고 했는데 기술 조금 있으면 뺏길 거고 거기에 노동자는 결국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부터 뭐 아니면은 그 공시생이 돼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직종을 생활을 영위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에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길어지나? 신산업에 대한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에 대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이거 계속 바뀌는데요. 정부 바뀔 때마다 뭐 15대, 뭐 10대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바뀌는데 저는 MB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고 나서 그 정권 교체도 아닌데 여당에서 여당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색 성장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 지난 19대 때 굉장히 그 로드맵 가지고 산업부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뭐 수경제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너무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그거마저도 뭐 과거의 산업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물론 직영부 부처 이름은 바뀌었지만 발표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로가 돼버립니다. 이 신산업에 대한 정부와 상관없이 신산업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저 DJ 정부 때 뭐 IT 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뭐 근무돈이라고 막 주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문화산업에서 돈을 쏟아붓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부의 그 누수 현상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영화 산업을 만들어내고 오늘날의 IT 산업을 만들어낸 강국을 만들어낸 그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